종목에 대해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 오늘은 유안타증권 파이낸스오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께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오신 관련 기사 보고 저희가 자세한 종목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 함께 보시죠. 네, 헤드라인은 LG에너지솔루션 GM볼트 2단 리콜로 곤혹 긴장하는 K배터리입니다. 기사 내용을 저희가 핵심 포인트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을 중심으로 K배터리 연이은 리콜 악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CATL과 BYD가 거세게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개발 그리고 품질 점검과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쪽은 지금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 리콜 소식으로 좀 센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예요, 과장님? 네, 일단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LG에너지솔루션에서 만든 이 배터리가 탑재된 GM 자동차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서 리콜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니까 LG화학을 필두로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밸류체인 내 기업들의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키우는 모습을 좀 나타냈는데요. 이도 그럴만한 게 이번 GM의 리콜에 따른 배터리 모듈 교체 비용이 약 한 18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 그 정도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걸 다 LG 측에서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네. GM 측하고 이제 나눠서 이제 부담을 하게 될 건데, LG 에너지 솔루션 측은 지난 2분기에 리콜 충당금을 좀 쌓아놓은 게 있습니다. 추가적인 손실이 지금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는 이제 추가적인 손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3분기에도 이 분담금을 좀 쌓아야 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비용 증가로 좀 이어진다는 부분이고, 따라서 이제 흑자 전환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에 좀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이슈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연초에도 현대차 코나 EV 리콜 여파로 이미 한 7천억 정도 손실을 이제 반영한 바 있는데, 또다시 이제 큰 비용을 떠안아야 된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유가증권 시장의 이제 상장, 그런 부분에도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연내에는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CATL, BYD 이런 중국 업체들의 거센 공세 속에서 이렇게 잦은 리콜 결정은 K배터리에 좀 신뢰성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업계에서도 상당히 좀 긴장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걸 좀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배터리의 화재 이유가 하나 둘씩 나오고는 있기는 하지만,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서 감당해야 될 분담금 수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또 이게 전기차에서만 불이 나는 건 또 사실은 아니거든요. 전 그게 궁금했어요. 왜 자꾸만 이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이슈가 부각이 되는지. 예, 이게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이게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해외 이제 BMW 브랜드 자동차에서 이제 원인모로 화재가 좀 발생하면서 맞아요. 일부 자동차 그 주차장에서는 BMW 차량에 대한 주차를 좀 금지하는, 보이콧하는 이런 맞아요. 저희 회사도 안 됐었어요, 그때. 네, 그런 걸 한번 기억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이게 자동차 쪽에서 불이 난다라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긴 하지만, 이게 전기차에서만 이게 불이 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건 좀 아니실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이제 배터리 업체 스스로 기술력도 보강을 해야 되고, 이제 안정성을 보강하려는 이 노력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선진 시장에 먼저 진출한 이 K배터리가 겪어야 할 성장통이다, 하나의 성장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화재가 나고 불이 나니까 전기차 이거 안 할래, 이거 아니잖아요. 네. 어차피 전기차로의 전환은 시대적인 변화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이번에 리콜 사태가 어쩌면 우리들에게 또 다른 투자 기회로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기회로 한번 잘 삼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가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LG화학 누구한테는 악재, 또 다른 누구에게는 기회라고 시청자분이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기사만 봤을 때는 LG화학을 추천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관련주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하면은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후성, 포스코케미칼, SKIE 테크놀로지 등등 너무너무 많은데,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요즘에 좀 모멘텀이나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이 포스코케미칼, 한솔케미칼, 후성이어서 이쪽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과장님? 사실 2차 전지 네. 밸류체인 내 기업들 하면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쪽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꿰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네. 양극재는 에코프로비엠, LNF를 시작을 해가지고 첨보, 후성 지금 언급되는 종목들 정말 많이 있는데요. 아마 소재
부품, 그리고 장비까지 그 범위를 넓힌다라고 하면 종목들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화재 소식을 가지고 좀 아이디어를 한번 도출해보자라는 생각인데 우리나라가 중국 배터리 업체들과는 좀 다르게 리튬 배터리를 좀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 K 배터리 대부분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종목을 오픈해 주세요. 네. 너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들. 에너지 밀도를 상당히 높여야 되는데 일단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네. NK전자, NK전자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NK전자를 주목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그 양극재에 사용되는 소재가 중요한 소재가 바로 니켈입니다. 니켈의 함유량이 높을수록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상승이 되고 배터리 성능이 좀 향상이 되는데 지금 니켈의 함유량이 거의 이제 기술적 진보를 이루면서 94%그 정도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느 스타트업 회사는 98%까지 좀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니켈의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배터리의 성능은 좀 좋아지지만 그만큼 화재의 위험성도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네. 해서 니켈의 함유량을 높이는 이제 하이니켈 기술에 대한 개발은 이미 좀 최고치까지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배터리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보다는 음극재 쪽으로 좀 신경을 좀 많이 쓸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리콘 소재 음극재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기술적인 부분은 생략을 하겠지만 상당 부분 에너지 그 배터리의 그 충전 시간도 줄일 수 있고요. 배터리의 기능을 한 번 더 레벨업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리콘 음극재 생산하는 업체들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LG향으로는 대표적으로 대주전자 재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SK향으로는 SK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고 그 최근에 삼성 SDI 향으로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 좀 부각되고 있는 NK전자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저도 이 기사 봤어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MK전자라고 하면 이 본딩 와이어 그리고 솔더브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 소재 업체거든요. 워낙 본딩 와이어 하면 NK전자이기 때문에 이 본딩 와이어 매출로 인해서 따박따박 수익성을 나는 회사입니다. 워낙 안정적으로 좀 수익이 나는 회사인데 꽤 오래전부터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실리콘 음극재 소재를 개발을 좀 해오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정황상 삼성 SDI 향 쪽으로 실리콘 음극재 소재 공급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삼성 SDI가 이번에 차세대 배터리와 관련된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이 2세대 배터리에는 음극재 함유량을 기존에서 한 2, 3%에서 한 7%까지 올리고 3세대 배터리에서 한 10%까지 올리는 방안을 로드맵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거 보신다라고 하면 실리콘 음극재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존의 산화 규소계의 그 실리콘 음극재에서 탄화 기소계의 실리콘 음극재로 지금 바꾸고 있다는 게 이제 삼성 SDI 쪽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 탄화 규소계의 실리콘 음극재가 국내에선 유일하게 NK전자만 지금 생산을 좀 하고 있고 연구 개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정황이 드러나는 거죠. 삼성 SDI는 이 탄화 규소계의 실리콘 음극재의 사용을 늘리고 있고 그 국내에서는 NK전자가 이와 관련된 기술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NK전자가 이 삼성 SDI 쪽으로 신규 공급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황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NK전자를 새로운 실리콘 음극재 소재 업체로서의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IR 자료를 보니까 본딩 와이어, 솔더볼 요쪽 얘기만 적혀 있어서 반도체 부품 쪽인가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 상당히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MK전자 좀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과장님? 예, 아마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NK전자의 주가 흐름이 다른 2차 전지 소재 업체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거예요. 네. 분명히 차별점을 보이고 있는데 반도 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예. 최근에 좀 네. 많은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탄탄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 NK전자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본딩 와이어 이 부분에 의해서 매년 1,000억 원 이상씩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연결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회사들의 실적을 좀 땡겨오면서 자회사들의 실적이 워낙 좋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연결로는 이익이 상당히 좀 많이 잡히긴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다른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한 50배에서 많게는 100배가 넘어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상당히 멀티플을 올려서 잡고 있는데 NK전자의 실리콘 음극재 공급을 공식화한다라고 하면 이 멀티플 역시도 NK전자의 멀티플 역시도 향상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해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은
5위선이 맞닿는 한 22,000원 전후가 충분히 매수 공략이 가능한 가격대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목표가 일단은 3만 원 정도까지 좀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8,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K전자 어제 주가 2%대 상승하며 22,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매수 가격 22,000원 전후라고 딱 라인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 가격 18,000원으로 가격 전략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출연이신데 어떠세요? 좀 적응이 되셨어요? 네, 워낙 편하게 해주셔가지고요. 네. 제가 100% 적응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네. 더 좋은 종목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유튜브에서 평을 봤는데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어요.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 주시는 걸로 유명하시던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